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조선 문명권, 원조선 문명권의 자연 환경, 그 중에서도 만주족에 있는 중요한 강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하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하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사르상에서 요하가 많이 등장하고요. 요하를 기점으로 해서 고대사에 많은 해석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특히 고구려 당시에는 요하를 가운데 두고 공방전을 펼쳤고요. 특히 404년 이후에는 고구려가 요하 이동을 안정적으로 장악해서 사실은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뤘었는데, 그 전에도 이미 고구려의 모본왕 때는 요하를 넘어서 북경 이북 지역까지 공격을 했었고요. 6대 태조당 때는 요서 지역에 10개 성을 쌓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때 요하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요하를 기준으로 해도 상당히 서쪽까지 우리가 활동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적지 않은 학자들이 요하 이서 지역도 우리가 말한 조선의 핵심 지역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로 자연환경, 생태환경을 살펴보기 때문에 현재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주변의 생태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하는 요동성의 가장 큰 수계거든요. 그래서 요하, 호나, 태자하, 대능하, 소능하 이런 많은 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하를 기준으로 했지만 동쪽에 서쪽에 많은 강들이 모여서 요하 수계 또는 유역망을 이루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흔히 말하는 발해가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발해만 그러지만 역사상으로는 발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발해 속에는 구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동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황하 하골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을 발해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발해만과 연관된 것이 바로 고죽국 등등의 우리가 조선과 연관되어 있는 소국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레주만이라서 현재 산동반도 북부 지역에 있는 만을 얘기하고요. 이것이 사실은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를 연결하는 곳이기도 하고, 중국 세력이 고구려 지역이라든가 요동 지역이라든가 또는 압록강 지역을 공격할 때 출항하는 곳이기도 해요. 이렇게 요하 수계가 있는 넓은 공간은 산 이름이라든가 강 이름이 변화가 심해요. 그리고 구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길 점령한 정적 실제에 따라서 다시 이름을 부여하니까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구분하지 않으면 역사를 해석하는데 오류를 좀 범하기가 쉬운 거죠. 한서지리라든가 삼국지, 수경주, 수서, 통감, 묘사, 금사, 명통지, 만주원료 등등의 다 요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역사 기록의 주체들은 주로 한족 계통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중국의 한족 계통과 그 다음에 북방 유목민족과 동방 우리를 놓고 볼 때 가장 핵심되는 지역은 우리가 말한 요하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지표 역할을 하는 강이 요하인 겁니다. 그래서 요하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세요. 이렇게 요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황해가 있고, 그러니까 요하가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딱 들어오면서 이게 바로 유명한 신라모랭 강이죠. 노아파가 있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들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요하 문명의 바로 주변 지역인 것이죠.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다음번엔 제가 다른 지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이것은 확대가 돼서 지도가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요동만 해안선은 그 당시 때와 다릅니다. 심지어는 고구려 전성기 때도요, 현재 요동만 해안선은 더 내륙으로 쑥 들어가서 고구려의 안시성으로 추정되는 해성까지가 바다였습니다. 해성이란 지명 자체가 벌써 바다 연접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하하고 있는 영구란 큰 도시는 청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닷가에는 모래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 그 전에 고구려 전성기 때 아니면 흔히 말하는 원조선 시대의 역사를 이해할 때, 그리고 유만조선과 한나라의 싸움을 이해할 때 현재의 자연환경 또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보면 역사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시대별로 해안선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하에 대한 명칭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 이전도 있습니다만은 한소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명통제 이르기까지 요하에 대한 명칭, 요하에 대한 규모, 요하에 대한 위치 이런 것들 등 일부 역사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당시 전쟁 상황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을 때 이 부분을 딱 멈추고 이 사료를 천천히 훑어보시거나 또는 활용을 하시면은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시대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요하면 초미의 관심사는 요하 문명론이죠. 그래서 요하 문명론 그러면 주로 핵심을 홍산 문화로 봐서 BC 35세기, 즉 약 5,500년 전부터 2,300년 전까지를 홍산 문화의 시기로 보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문화가 바로 흑융화 문화라든가 또는 사회 문화 등등인데 이것이 당시 흑융화 문화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거주했다는 것인데요. 고조선과 연관된 사서는 주로 한서지리, 삼국지, 위지, 수경주 등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통감은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 전쟁을 벌일 때 상황을 기록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특히 통감 같은 경우는 당시 수나라와 당나라 싸울 때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재 요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천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총 길이는 3,390km고 중국에서는 7번째로 큰 강인데 지형상이 놀랍게도 이럴 때는 산지도 있고 구릉도 있고 평원도 있고 사막도 있고 습지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자연환경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기록을 놓고 보면 역시 큰 차이는 없어요. 요하는 역시 흑룡강, 송황 등과 마찬가지로 강상수원에 매우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조선 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한나라하고 위만조선이 전쟁을 벌일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위나라가 전쟁을 벌일 때도 요하를 사용한 기록이 나와요. 제가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에 거의 수도일지도 모르는 왕엄성의 위치 분석을 할 때 사료를 뒤지다 보니까 위나라도, 즉 조조가 있었던 위나라도 이 강을 이용해서 요동성을 공격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하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에 활용이 됐고 우리가 말한 요동성이니까 바로 요동지방의 중심부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거라는 독특한 배를 운송했다는 것, 군사적했다는 것도 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요하를 서요와 동요하로 구분했는데 서요하는 내몽골에서 발원했으니까 즉 시라무렌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선 노아파가 이루어지고요. 바로 이 주변 지역에서 우리가 말하는 동호계 사람들이 거주했고 동호가 멸망하면서 거란과 선비로 구분이 됐는데 주로 현재 요하를 중심으로 한 요섭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있던 종족들은 바로 사실은 거란입니다. 사실은 거란인데 일부에서 선비 얘기를 하지만 주로 현재 요섭지방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거란 계통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선비족들은 동북상에서 현재 흥할령 지역으로 간 겁니다. 자, 요하의 자연환경 특징을 이렇게 도표화시켰는데 1개의 만, 2개의 지류, 3개의 산맥, 4개의 행정지역, 5개의 자연환경. 이것이 중국 사람들이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구분한 거니까 우리가 요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4개 행정지역이니까 하북성, 요뇽성, 내몽골, 길림성. 이게 전부 다 요하와 연결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하면 대능하가 있는데요. 대능하, 소능하가 있는데 주로 대능하를 놓고 많은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유만조선의 위치 또는 그 전에 있었던 그 전 단계 조선의 위치를 놓고 볼 때 대능하가 때때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이 고조선계로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능하의 위치를 놓고 많은 혼선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그 당시 때 요하의 위치를 현재 대능하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사상을 규명할 때 제가 찬찬히 말씀을 드려요. 또 자연환경을 살펴보면은 대능하는 요섭지방에서는 가장 큰 강이다. 요하를 빼놓고 요섭지방에서는 가장 큰 강이에요. 시대별로 유수, 백랑수, 백랑하 등등으로 불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대능하 지역, 객전이 있는 지역에 우뚝 솟은 산 이름을 백랑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 연관이 돼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졌고 명나라 때 비로소 대능하란 명칭으로 불려졌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대능하, 능하,
이런 것들은 직접 연관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대능하를 통해서 산용이 공격을 했고 위나라가 오한을 공격할 때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전현이 중원을 공격할 때는 이 대능하를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던 요하가 있다면은 서쪽에 대능하가 있고 주로 대능하 주변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요서지방 그러면 대능하를 주변으로 한 거니까 여기가 사실은 요하 서쪽 문화의 중심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지역에서 홍산 문화 비롯한 많은 유적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당시 시세상을 놓고 볼 때 만약에 원조선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었다면은 그리고 정치 체제로서의 고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요소지방을 그들의 영토 또는 영역으로 삼았을 확률이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소지방을 지나서 산해관이 있고 산해관 넘어서 하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한족 세력이라든가 한족이 등장하기 이전에 심지어는 은나라 같은 경우도 요소지방의 대능하 주변 지역을 통과해서 하북정어를 가서 바로 은문명 또는 은을 건설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능하는 실질적으로 하북지방과 이 동쪽을 연결하는 마지막 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능하를 넘게 되면은 산해관이 등장하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군사작전들은 이 대능하에 있었던 계곡을 군사도로로서 활용을 한 겁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봤는데요. 소능하가 보이죠? 왼쪽에.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습지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아래는 대능하인데요.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렇게 물길이 적지만 예전엔 물이 많아서 배들이 오고 갔고 특히나 제가 오른쪽 두 번째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습지가 발달했다는 것은 그 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택 지역이 요하에서부터 이 지역까지 연결되니까 사실 군사이동이 굉장히 힘들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고 과거의 해안선은 이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꼭 이해하십시오. 제가 요하고 영구에서 찍은 겁니다. 영구에서 찍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거대한 만인데 예전에는 여기가 그냥 모래섬에 불과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그 유명한 영평부의 조선성입니다. 영평부에는 이 조선성의 명칭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이름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평부에 있는 조선성을 놓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조선과 직결시키는 주장들을 일부에서 많이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저로서는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는 없죠. 자, 산해관입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기점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산해관 중에서 바로 바다가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산해관,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는 관, 여기가 만리장성의 동쪽 끝점입니다. 그래서 지형상으로 볼 때 이렇게 산해관은 흔히 말하는 동쪽에 있는 세력과 흔히 말하는 중원에 있는 세력들이 갈라지는 곳이고 이것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진시황은 여기부터 만리장성을 쌓아나간 겁니다. 진시황은 호의 존재를 두려워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그러는데요. 이때 호가 진시황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방 유목민족은 흉노 계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호란 존재도 있지 않습니까? 동호는 호와 다른 동쪽에 있는 오랑캐를 뜻해요. 그런데 동쪽에 있는 오랑캐로서 적어도 진나라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정적 능력을 가진 군사적 능력을 가진 집단은 사르선으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선과 동호를 일치시키는 주장들이 일부 학자들 그리고 북한 학자들에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만리장성의 동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호가 아니라 동호를 방어하기 위해서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 때 우리는 만리장성의 성격을 다시 한번 규명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진나라 때 쌓은 만리장성의 동쪽은 분명히 여기인데요. 최근에 중국인들은 만리장성의 동단을 현재 압록강 하구, 즉 단동시 외곽에 있는 박작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호산장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고구려의 박작성, 그리고 발해인들이 바다로 나가는 최종 항구인 박작구, 여기를 만리장성의 동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거는 명나라의 장성의 동쪽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나라는 무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의 지도,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역사 부도에도 보면은 연나라 때 또는 진나라 때
장성의 기점이 바로 압록강을 넘어서 심지어는 청천강까지 그려져 있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이게 바로 유명한 산해관입니다. 그리고 산해강 밑에는 갈석산 지역인데 여기는 진나라 연관이 되지만 또는 진시황제의 순행과 연관이 되는 곳이지만 또 한무제랑도 연관이 되는 곳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가 바로 발해 중에서도 발해만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고 여기에 있었던 몇 개의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고죽국이고 고죽국가 어느 나라의 멸망과는 연관이 있고 그리고 고죽국가 그 다음에 기자와 연관이 있고 고죽국가 동의와 연관이 있고 그리고 어쩌면 고죽국은 흔히 말하는 더 큰 질서인 조선의 한 체제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산해강 바로 밑에 있지만은 이렇게 현재 갈석 지역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음에는 이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려요. 그래야지 거기 들어오는 강의 문제라든가 해안선의 위치를 알아야지 거기 있었던 몇 개의 존재들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부터 부단하게 이루어졌던 이 전쟁의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선의 멸망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쪽으로 가봅니다. 이제 요동지방에는 유명한 태자가 있죠. 백암성 앞을 유유히 흘러가는 태자. 요동지방의 대표적인 강이 바로 태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지방의 고구려의 방어선들은 대부분 태자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전국시대에는 연수라든가 대양수로 불려졌고요. 한나라 시대 때, 명나라 시대 때를 거쳐가지고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태자는 두 개의 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북쪽은 신비년, 남쪽은 환인 이렇게 되어 있죠. 환인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바로 고구려의 초수도로 알려진 흘슬곤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고구려의 초수도를 거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제시대 이후 많은 학자들이 현재 환인의 오녀산성을 고구려의 초수도 흘슬곤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물들이 바로 그 유명한 등타편의 백암성 거쳐서 요동성이죠. 고구려 요동성 유명하죠. 그리고 거길 거쳐가지고 통과한 다음에 해성을 만나는데 해성화 옆에 있는 산성이 유명한 안성입니다. 그래서 그 앞을 통과물이 모여가지고 다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체 길이는 325km고요. 저는 이런 이론을 전개해요. 항구도시 이론을 전개하는데 바닷가에 있는 해양도시도 있고 내륙에 있는 하항도시도 있고 그리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접점에 있는 강해도시도 있는데 바로 이 요하변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다. 굳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소지방의 선사문의 핵심적인 심양, 항구도시죠.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요양, 여기 전부 다 항구도시입니다. 그리고 해성은 지금은 내륙 항구도시로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고구려 당시에는 여기까지가 바다였으니까 바닷가에 있는 항구도시 또는 바다와 태자가 만나는 강해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고구려적에 있었던 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강이 바로 태자의 일부 수역입니다. 태자가 이렇게 유정하게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 당시에는 이 태자에 바로 백암성이 있는데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주적에 있었던 흔히 말하는 고조선 문명권의 강들의 생태환경, 자연환경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내에도 많은 강들이 있고요. 특히 고조선 문명권과 연관돼서는 압록강도 중요하고 두만강도 중요하고 청천강도 중요하지만 대동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동강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시기부터 이미 선사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한반도 내부의 강들은 일괄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